태경이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해먹었어? 서인이는 했다 그랬지? 채점도 했냐 혹시? 네. 했어. 다음에 그 뭐지? 핸드폰으로 사진 보내려면 보낼 수 있나? 못 보내지? 네. 좀 애매하지? 그러면은 그 문자로라도 그 숙제하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문자로라도 그 약간 질문번호 다음 시간부터 찍어서 보내. 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소리해주고 이렇게 주면 나갈 거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아마 많이 겹치긴 할 거야.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잘 보내줬는데 그 뭐지 끝까지 못한 사람은 좀 뒤쪽에 사진 안 찍어보낸 사람은 숙제를 끝까지 못한 건가? 맞니? 숙제 목표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숙제였었냐면은 그게가 페이지 56, 17? 18쪽까지 숙제였었는데 앞부분 이제 복습만 좀 찍어서 보낸 학생들도 있었고 뒤쪽에 이제 뒷부분 문제 유형별 문제만 찍어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일단 숙제는 좀 앞에 복습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뒤쪽에 유형 문제 풀이까지 숙제야. 뭐 복습을 하면서 좀 모르겠던 것들은 이제 영상 찾아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영상 보는 게 좀 힘들면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도 좀 잘 모르겠는 문제 좀 표시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그거 해도 되고 이쪽에 유형 풀면서 채점하고 다들 잘 적어줬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틀렸는지랑 뭐 숫자를 잘못 봤다든지 거기다 이제 질문할 거 표 달아서 보내줬는데 그런 문제들은 정리해서 같이 풀이를 할게요. 수업 시간 중에서 이제 일부 몇 개는 질문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미리 보내줘야 이제 수업이 좀 효율이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질문 나왔던 먼저 풀이하고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갈게. 강화지 정리. 나가고 나서 하면 될 거고. 일단은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 별표인데 이게 질문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별표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해서 그냥 별표 쳤던 사람이 있어서 17번하고 18번. 누가 좀 별표를 쳐놓긴 했더라고. 17번 문제는 그냥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보면요. 뭐 세수 ABC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했던 건데 우리가 이 다항식을 하는 동안은 이게 좀 등장을 좀 자주 하긴 할 거야. 근데 좀 얘가 처음에 할 때 식이 길어서 힘든 식이어서 뭐 요 형태고 얘를 사용을 하자. 이게 몇 번 쓰다 보면은 그냥 팔만 아파.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는데 이게 성립을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얘가 2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1이고 그 다음에 ABC가 3분의 1이다 까지 주어졌고 이때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A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플러스 B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그렇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줬냐면 여기서 이제 빈칸들을 채웠어.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 얘부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씩을 이용하자고 했죠. 얘를 이제 제곱해서 내려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합들에다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 넣으면 2는 4 얘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여기다 1 넣으면 플러스 2까지 여기 들어가는 값이 2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2다. 얘를 다시 쓰면은 A제곱 플러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써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2다. 여기까지 정리. 그렇죠?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꿨냐면 2 빼기 A제곱으로 바꿨었고 얘를 이제 2 빼기 B제곱으로 바꿨었고 얘를 2 빼기 C제곱으로 바꿨었죠. 그렇게 해서 얘 분배 법칙 쓰면 2A 빼기 A 세제곱 맨 앞에 거는 두 번째 거는 2B 빼기 B 세제곱 플러스 2C 빼기 C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순서만 좀 바꿔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었고 나머지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으로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가 2니까 얘는 4고 4 빼기 요놈이 될 건데 얘를 또 구해주는데 위에다 순서를 맞춰서 써놨지. 그래서 요거대로 얘를 쓰게 되면은 맨 앞에 거는 2 곱하기 그리고 얘가 또 2였으니까 2에서 1을 뺀 거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얘가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게 2 곱하기 1이고 2니까 2가 되게 얘가 2가 되려면 여기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이다 까지 정리. 3을 그대로 넣으면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그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18번도 보면은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했는데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x 곱하기 y를 먼저 구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41대였고 얘를 요 식에서 출발을 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더하기 y였죠.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얘가 64 아니구나 얘가 40이구나 얘는 40 얘는 4의 세제곱하면 64 그리고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12 xy 그래서 xy가 2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해줬고 요거 두 개를 통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자는 거죠. 그렇죠? 얘를 구하면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니까 얘는 4, 4, 16에서 4를 빼서 1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이거죠. 지난 시간에 곱셈공식 변형에서 좀 질문을 했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뭐 개념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반복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영상을 보고 해결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49번 한번 볼게. 뒤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문제들. 이 문제가 아마 그 뭐지? 그 개념만서 라이트에 있었던 문제야. 49번은. 프로선생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 소득에서 X%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Y%의 세금을 낼 거다. 그렇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소득 중에서 2천만 원을 소비를 하고 2천만 원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저축할 거다죠. 그렇죠? 그때의 이 저축액이 얼마인가를 XY를 사용해 나타내시오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 천천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총 5천만 원을 벌었단 말이야. 그렇죠? 한 달이냐? 1년이냐? 한 달에 5천만 원 연봉이네.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X% 제외야. 그럼 전체 5천만 원이 있는 것 중에서 X%를 제외를 하면요. 곱하기 100분의 X만큼을 뺀 거죠. 얘가 X%. 맞죠? 그걸 제외한 거. 요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세금을 Y% 부과를 할 거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요걸 제외한 금액 중에서 세금을 낼 거니까 여기다 100분의 Y를 곱한 게 요게 전체가 세금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X%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자, 요만큼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얘가 세금이 되겠죠? 얘는 세금 5천만 원에서 X% 제외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Y%를 세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할까? 먼저 좀 헷갈리니까 5천에서 약분하면은 50x를 뺀 거에다가 거기다가 100분의 y를 곱한 거니까 얘를 좀 정리하면은 분배되면서 50x, 50y에다가 또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xy 이게 이제 세금이 되겠죠. 세금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내고 총 5천만 원이 수익이었단 말이야. 5천만 원의 수익 중에서 세금을 50y 빼기 2분의 xy만큼을 세금을 내고 거기서 또 얼마를 사용했냐면 2천만 원을 소비를 했죠. 그럼 여기만큼을 소비를 했어.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뭐를 했다? 얘가 저축액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한 식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 빼고 소비한 금액 빼면 남은 돈이 나겠죠. 그래서 정리한 5천에서 2천 빼면 3천이고 3천에서 50y를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분배해서 2분의 xy를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얘가 저축액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그렇죠? 수량산 종이 99번. 단계 좀 정돈을 해줘야 될지. 그다음에 51번. 51번은 이거 그림이 보이니? 나는 흑백이랑 헷갈렸을 것 같은데. 푼 사람 혹시 51번? 뭐라고? 아,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다 싶네. 프린트 안 가져왔어? PDF 파일을 그대로 있어. 여기 이제 그림이 51번 안 보였을 것 같더라고. 큰 사람 좀 볼게요. 보시면 내가 잘 이해를 한 건가 모르겠네. 막대에다가 이제 색칠한 부분 막대를 제거했어, 그죠? 제거한 상태에서 색칠한 부분 보는데 이만큼을 제거를 한 거죠. 1번을 제거한 건가? 1번을 제거했으니까 여기가 제거된 거죠. 제거하고 남은 거 색칠한 데 부분. 두 번째 칸은 뭐 전체가 색칠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는 이만큼을 제거했으니까 얘가 1번, 2번. 여기 이제 색칠이 돼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4번을 네 번째 층은 다 제거를 한 거고, 얘가 4번 전체.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3번을 제거한 거죠. 3번 제거했으니까 색칠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가 남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전체 넓이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만큼 요 한 줄의 세로 줄 넓이가 3x 제곱 플러스 3x인데 그게 모두 몇 층이냐면 6개 층이 있죠. 6개 층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제거된 것들을 쭉 빼면은 얘를 뺄 거고 얘를 뺐고 얘를 뺐고 얘를 뺄 건데 이거 어차피 이거의 3배죠. 요거 한 칸의 넓이가 x제곱 플러스 x였고 그게 모두 몇 칸 뺐냐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을 뺀 거니까 6만큼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6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3x제곱 더하기 3x에서 x제곱 빼고 x 뺀 거 그러니까 6으로 묶여서 2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모양 되겠네. 맞나? 맞죠? 그래서 전개까지 마저 하면 12x제곱에 플러스 12x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 되겠네. 그렇죠? 내가 잘 이해했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뭐라고? 4번에 블럭을 빼도 뒤에 블럭 때문에. 아, 그 블록까지 색칠을 한 거야? 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럼 4번은 빼면 안 되는 거네? 4번은 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세 개만 빼면 되는 거. 그렇게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게 되면 그럼 그냥 다 전개할까? 18x제곱 플러스 18x에서 빼기 3x제곱 그리고 빼기 3x 이렇게 하면은 15x제곱 플러스 15x 이게 답인 거야. 한번 확인해볼까? 이번에
55번. 이제 55, 56은 이제 같은 유형인데 55번부터 한번 볼게. 55번부터 봅시다. 55번은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곱을 한 전개식에서 여기서 이제 뭘 구하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어. 그쵸? x 세제곱 개수를 구하는데 얘를 펼쳐서 쓰면은 보기가 좀 편해요. 3x 제곱에 1 플러스 2x의 3x 제곱까지 얘를 이제 다 전개하지 말고 x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1하고 곱해져서 x 세제곱 나올 게 없고요. 2x하고 3x 제곱이 곱해지면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게 6x 세제곱 되겠죠?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x 제곱하고 2x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것도 플러스 6x 세제곱 되겠죠. x 세제곱의 개수는 몇이 될 거냐면 12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부분 전개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x 세제곱 나오는 것만. 이렇게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그동안 전개도 좀 많이 했고 그동안이 아니라 둘째밖에 안 했죠. 56번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유형인데 얘는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4x 세제곱 있고 가서 쭉 11x의 10제곱이까지 있을 거고 그걸 제곱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물건이면 x 세제곱의 개수래. 이제 이거를 구해라. 이런 문제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구하는 게 x 세제곱인데 이 다음에 있는 5x 4제곱이 있는데 얘는 x 세제곱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x 세제곱 4제곱부터는 그러니까 숫자 상수를 곱해서 x 4제곱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제곱항이 요 위에 이후의 거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없으니까 얘는 싹 다 지워버리고 뭐에 생각할 거냐? 1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까지 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뒤로는 사실 나올 게 없으니까 뒤에 건 생각 안 하면 되고 세제곱 나왔으니까 이렇게 곱한 거 여기서 4가 나올 거고 또 이렇게 곱한 거에서 6이 나올 거고 세제곱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한 거에서 또 6이 나올 거고 또 이렇게 곱한 거에서 4가 나오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 거다? 20이 될 겁니다. 해서 부분 전개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x 세제곱보다 차수가 높은 것들에서 우리가 버리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56번. 그 다음에 58번 또 가볼게. 다 이제 비슷한 문제들 했는데 58번도 볼까? 58번. 다음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34야. x의 개수. 34일 때 그때 a 값을 구하자. 뭐 이런 문제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전개한다로 생각을 해볼게. 뭐 3개를 전개할 거고 플러스 얘는 그냥 쉬우니까 전개를 해놓자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여기서 뭐 ax 플러스 2고요. 여기도 ax 플러스 2고요. 여기도 ax 플러스 2를 곱할 건데 x가 나올 수 있는 게 ax를 선택하고 2를 선택한 거죠. 맞아? ax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a x가 1차원 개수 맞죠? 그게 모두 몇 개 나와? 2 곱하고 ax 곱하고 2 곱한 거 2 곱하고 2 곱하고 ax 곱한 거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2ax가 되는 게 이 x의 개수.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맞죠? 다 전개하지 말자고. 12a에서 2를 뺀 게 6의 x의 개수고 얘가 34일 때. 즉 2가 넘어가면은 12a가 36일 때, 즉 a 값은 3이 되는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 전개하지 말고 x만 생각하자. 이런 의도의 문제. 59번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x항의 개수가 3일 때라고 했죠. 그때 상수항. x항의 개수 3이니까 x의 개수가 3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만 생각하자는 거죠. 2x하고 a가 곱해진 거. 그래서 여기서 2ax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얘가 곱해진 거 마이너스 3a x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개수가 마이너스 ax고 그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다. 따라서 a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얘도 그냥 수월했던 문제. 하지만 60번도 같은 문제지.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얘도 60번도 똑같은데 2x 빼기 1에 그리고 제곱에다가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꼴 이렇게 된 거. 이때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는 5라 그랬어. 그렇죠? 그때의 상수항은 물어봤죠. 상수항을 물어봐요. 내가 59번에 틀렸다. 여기서 상수항을 물어봤구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상수항은 얘랑 얘가 곱해진 거. 상수항은 9가 되겠네. 그죠? 상수항 9가 돼서 얘가 3번이 답이 되는 거. 59번은. 이건 잘못 봤어. 60번도 마찬가지 상수항을 물어봤죠. 그렇죠? 일단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5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2x랑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x 곱한 거. 마이너스 2ax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하고 곱해져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x 제곱. 그렇죠?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5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a는 6이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3. 그때 상수항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곱한 거. 그래서 상수항은 3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60번까지 정리. 그다음에 63, 64, 65. 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데? 지금 한 번 해야지. 63번 볼게. 여기서도 x제곱의 개수가 20이라 그랬고 그리고 x의 개수가 1이었대요. 그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자. 자, 얘도 한번 가봅시다. x제곱이 나오는 것부터 생각하면은 요 x랑 bx가 곱한 거 그래서 bx제곱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a랑 x제곱한 거 플러스 ax제곱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가 뭐가 될 거냐? 얘가 2가 될 거다씩 하나 찾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해진 거 2x 그렇죠? 그리고 a랑 곱해져도 이렇게 곱해진 거 플러스 ab 되겠죠? abx 그러니까 ab 플러스 2가 1이 될 거니까 이때의 ab 값은 마이너스 1이다로 나오겠네. 그렇죠? 구하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였던 x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곱셈공식의 변형을 적용을 하면 8에서 맞지?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2니까 플러스 6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14다까지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네, 곱셈공식 변형이 섞인 문제. 그렇죠? 잠깐만, 내가 잘못 푼 것 같은데? 내가 64번을 풀었지. 64번을 풀었어 방금. 63번을 푼다고 그러지 64번을 풀었거든요. 이거 64번입니다. 와. 63번 봅시다. 63번은 하나 넘어가네. 두 개만 더 하면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 모두 0되도록 a, b 값 쓸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먼저 구해보면 얘는 상관이 없고요. 얘랑 얘가 곱한 거 ab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한 거 2x제곱권. 그러니까 얘가 ab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거 하나 식을 찾았고, 그렇죠?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구했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의 개수는 얘랑 요 마이너스 2가 곱한 거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세제곱 이따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랑 얘를 곱한 거 플러스 ax 세제곱. 그다음에 얘랑은 곱해줄 게 없으니까 a 빼기 2가 또 0이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a 값은 2고요. a에 2 대입하면 2b 플러스 2가 0이니까 b 값은 뭐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뭐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다 부분전개 연습하는 문제. 약간 초점이 좀 부분전개를 연습해보자였어. 교재 자체가. 그래서 좀 비슷한 유형이 많은데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65번도 한번 봅시다. 65번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무슨 의도로 A, B로 나타내라고 했을까? 세제곱이네. 약간 65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연습이 좀 되면 좋겠다 싶은 문제인데, 얘가 이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인데 얘를 또 뭐랬냐면 세제곱을 또 했죠. 좀 귀찮더라도 처음엔 좀 써보면 편할 거야. 세제곱하고 얘를 또 어차피 얘를 계속 쓸 거니까 써놓고 생각해보자. 이때 x7제곱의 개수를 a, x7제곱의 앞에 있는 게 a, 그리고 x의 8제곱 앞에 있는 게 얘가 b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x10제곱의 개수를 a, b로 나타내라. x의 10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네. 어렵다. x7제곱 어떻게 나오냐? 이제 상수랑 곱해진 거 생각해볼게. 7제곱 하면 상수랑 곱해지면은 일단 제일 높은 차수도 곱해도 x의 7제곱까지 못 가요. 맞아? 못 가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2x랑 곱했을 때 2x 곱하기 그렇죠? 그리고 요 최고차항에서 4x 세제곱 곱하고 또 맨 끝에 있는 거 4x 세제곱 이렇게 곱한 거밖에 없죠. 이렇게 곱한 게 나올 건데 이렇게 곱한 게 모두 몇 개 나올 거냐면은 여기서 4x 잠깐만 x 제곱이라고 곱한 것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곱한 거 그죠? 여기서 출발한 건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한 것도 생각해 볼게. 여기서 출발한 거 3x 제곱을 곱한 거하고 그쵸? 3x 제곱 곱한 거하고 오차가 필요하지. 오차가 필요한데 곱한 거 2x 곱한 거 2x 곱하면은 세제곱 곱하면 4제곱 4제곱 7제곱까지 가야 되죠. 2, 3, 여기다가 3x 제곱을 곱하고 2x 곱하면은 3 세제곱 세제곱 얘는 안 돼. 여기다 2x 곱하고 4x 세제곱 곱해도 6차밖에 안 되니까 얘는 탈락. 여기다가 3x 제곱 곱하고 또 4x 세제곱 곱하면 뭐 여기서 또 나오겠죠. 여기서 7제곱이 됐죠. 맨 끝에 4x 세제곱에서 출발한 건 4x 세제곱 곱하고 1 곱하고 4x 세제곱 곱한 거 혹은 4x 세제곱 곱하고 4x 세제곱 곱하고 1 곱한 거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종류를 따지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얘가 모두 몇 개 나올 거냐면 2, 4, 4 또는 4, 4, 2 또는 4, 2, 4 그래서 요게 세 종류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4x 세제곱 곱하면서 얘를 고른 거 얘가 가운데 있는 거 끝에 있는 거에서 또 얘가 세 종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면은 얼마냐? 6 곱하기 10이니까 72 72 더하기 72 더하기 여기서는 3, 3 진짜 미친다 12 곱하기 9 5, 6, 9 108 뭐 이렇게 돼서 이 A 값은 뭐 180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참 편하다. x의 8제곱 나오는 거는 얘랑 곱해도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x의 8제곱 나오는 건 여기서 출발. 3x 제곱하고 이것도 4x 세제곱하고 이것도 4x 세제곱 곱한 거. 종류가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3x 제곱 선택, 3x 제곱 선택, 3x 제곱 선택 해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여기에 또 총 3개가 나오겠죠. 16 곱하기 9가 돼서 그러면 144. 여기는 144에 x의 8제곱꼴 나올 거니까 우리가 구한 b값은 144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마지막 x의 10제곱은 x의 10제곱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나? 이걸 또 AB를 사용해 나타나네. 문제에서 또 하나를 또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고,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여기다 하나를 더 곱했죠. 여기다 하나 더 곱해서 x 플러스 1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을 하고 여기다 세제곱을 또 한 거죠. 이렇게 뭐죠? 거기서 뭘 구하냐면 x의 10제곱의 개수를 요 AB를 통해서 나타내야죠. AB를 구하라는 의도는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자 이거지. 참 희한하다. 그죠? 여기서 얘를 전개했을 때 이 앞에 것만 먼저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고 제곱하고 2 곱하면 6x 제곱 플러스 여기서는 3 곱하고 x 곱하고 4 곱하니까 12x 플러스 8걸로 얘가 이 앞에 건 전개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전개가 될 건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은 ax 7제곱이 있고 그리고 bx 8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맨 끝에는 플러스 4x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다 맨 끝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4가 3번 곱해진 거 64의 x의 9제곱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x의 10제곱을 우리가 만들 거야. x의 10제곱 만들려면 얘하고 뭐가 곱해지냐면 요 놈이 곱해져야 되겠죠. 맞아요? x의 10제곱 만들려면 얘랑 곱해진 게 뭐가 될 거냐면은 1 곱하기 a니까 그냥 a로 나올 거고 하나가 맞죠? 그 다음에 또 10제곱을 만들려면 얘하고 또 뭐가 곱해지냐면 얘가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6 b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제곱 나올 수 있는 게 얘하고 또 뭐가 곱해질 거냐면 요 놈하고 곱해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곱셈이 12 곱하기 64 내가 해보나? 여기 18 여기 64 그러니까 768이거든요. 플러스 768 이렇게 해서 x의 10제곱의 개수가 나와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a, b로 나타내라. 요 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설명을 문제를 좀 잘못 봤어. 그래서 그냥 x의 7제곱, 8제곱 했는데 여기까지는 좀 너무 노가다긴 했고요. 이제 문제를 정리하면 요게 요 노란색이 핵심 같아. 얘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고생했는데 지우기 너무 아깝지만 지웁시다. 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식이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뭐 4x의 세제곱이었어. 그죠? 거기에 세제곱. 얘를 전개했을 때 블라블라 나올 거고, 그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x의 7제곱의 개수가 a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다음에 x의 8제곱의 개수가 b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저 x의 9제곱의 개수가 얘가 이제 4에 444를 곱해서 4의 세제곱 64까지 했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얘를 하나 더 곱해준 거죠. 그 문제에서 요구한 게 여기다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곱한 거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x 플러스 2의 세제곱만 전개를 해줬고 여기서 10제곱에 나오는 개수들을 우리가 이제 부분 전개해서 풀어주면 얘가 나올 거다.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그래서 a, b를 직접 구하는 건 내가 좀 뻘짓한 거야. 얘를 A, B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고 A, B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니까 이 형태로 되죠. 이것도 좀 숫자가 좀 지나치게 크긴 한데 65번 이렇게 정리.
그래서 65가 좀 까다로운 문제긴 했다. 까다로웠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렇죠? 일단은 좀 질문했다고 쭉 정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 뭐지 다항식의 연산 부분 남은 문제들 질문 한 번 더 받을 테니까 혹시 좀 숙제가 덜 됐다는 사람들은 이제 풀어보면서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문자로 또 주세요. 일단 최대한 공허없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좀 오래 걸리긴 해. 쭉 뒤로 가서 우리 나머지 정리 개념을 좀 정리를 합시다. 남은 건 또 숙제로 또 나눠서 할게요. 하고서 문제 풀고 또 질문하게. 이렇게까지. 오늘 이제 나머지 정리 개념을 좀 봅시다. 페이지 저쪽 34쪽 넘어가서 여기에 쭉 뒤로 넘어갈게. 페이지 34쪽. 여기도 are you ready 해서 문제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 좀 나왔던 문제들. 여기도 한번 쭉 풀어봅시다. 풀고 밑에 이제 정답 확인하고 풀고 여기서 한 번씩 설명할게요. 한 3시까지 해서 나올 겁니다.
푸셨습니까? 혹시 안 풀리시는 분? 인수분해기 하나 태경이 갔거든요. 짠짠짠짠짠. 잠깐만. 성원이 왔다 갔다 괜찮아? 집에서? 승원아?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아? 올 때 못 타고 와? 부모님이 데려다 주고. 갈 때도? 서인이는? 저 버스 타고 버스? 갔어요. 정민이는? 네, 저 버스랑 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왔어? 자, 페이지 35쪽 볼게. 개념명이 좀 나가고 나서 좀 저희 개념 완성 라이트 문제를 좀 풀게요. 개념 좀 나가고 나서. 좀 나가서 나가야 될 것 같아. 항등식이 풀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중등 과정에서 많이 다뤘던 것들이 우리가 등식을 많이 다뤘어. 약간 양변이 서로 같다는 걸 나타내는 등식인데, 그러니까 등식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던 것들은 이제 방정식을 다뤘어요. 이제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등식, 그게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1차 방정식 풀면 2x 빼기 4를 했을 때 얘가 0이라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면 등식이 성립을 하죠. 근데 x에다가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2 빼기 4가 돼서 얘가 0이 되지 않죠. 이때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정식.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배웠던 방정식이 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또 양쪽을 인수분해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고, 그래서 x가 2가 되면 또는 x가 3이 되면 다음 등식이 참입니다가 돼서 이 방정식 해를 구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방정식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됐었냐면은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은 이 x 값을 구하는 게 초점이었어. 맞죠? x를 구하는 게 초점이었고 x 값에 따라서 이거 참이 되는 x 값들이 이 방정식에 해당이 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등식의 종류 중에서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우긴 배웠어 중급 때. 많이 안 달아서 그렇지.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등식은 뭐가 될 거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상 참이야. 얘는 이제 방정식의 특징은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항등식은 미지수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게 항등식 개념 되겠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식의 형태가 1차 식의 형태를 쓰면 ax 플러스 b가 0이야. 얘를 이제 방정식을 풀면은 b를 이항시켜서 ax가 마이너스 b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뭐 이렇게 푼 게 우리가 방정식이었죠. 근데 이제 항등식은 그 주인공이 뭐가 될 거냐면 요 방금 주어져 있는 요 식 전체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 항등식이 항상 참이 돼야 되죠. 얘를 풀어보면은 x가 1일 때를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되면 x에 뭘 넣어도 참이니까 0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도 0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b가 되고 얘도 항상 참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도 0이고 b가 0일 때 a도 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에 초점이 되냐면 식 전체를 구해야 되니까 x에 상관없이 요 a하고 b 값을 구해주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항등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x에 관한 식을 썼을 때 얘가 미지수 또는 얘는 변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 a하고 b는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한 거냐면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주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개수인데 x의 개수 우리 상수항인데 개수 중에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개수 돼서 얘가 미정개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를 우리가 찾는 게 항등식의 문제가 되겠지, 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정리했던 식을 보면 이 1차 식의 형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얘가 항등식이 될 때 성립하는 식이 되면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차식을 다뤘으니까 2차식을 한번 다뤄보자고. 2차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꼴로 쓰일 거고 얘가 방정식이면 아까 풀었듯이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해주는 거.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고 했으면 얘가 항상 성립이죠. 얘도 마찬가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c가 0이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차피 0이니까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이니까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 c는 어차피 0이니까 얘도 또 0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2a가 0이고 a가 b랑 같고 다 0이죠. 0, 0, 0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항상 성립하는데 여기서 또 성질이 뭐가 나오냐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입니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방금 우리가 숫자들을 대입을 했어.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요 a, b, c 값을 0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항상 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x 값에다가 어떤 상수를 대입을 했죠.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풀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 될 거고요. 대입법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더니 ax 플러스 b가 0이 될 때의 a, b의 특징이 x의 개수가 0이고 이 상수항이 0인 걸 찾았지. 맞죠? 이런 거 우리가 항등식의 이제 성질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미정계수법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0, 0이니까 이런 것들과 개수 비교법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초점인데 그 두 가지를 푸는 방법이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뭐 이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게.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야. 그럼 방금 이 왼쪽에 있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항시키면 a 빼기 a- 그리고 x가 b 빼기 b-가 플러스 b 빼기 b-가 될 거고 얘가 0인 거죠.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성립하는 식이 뭐가 되냐면 a하고 a-가 같을 거고 b하고 b-가 같을 겁니다. 그렇죠? 같은 과정을 써서 요거랑 같은 과정을 써서 2차식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bx 플러스 c가 있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으면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될 거다? a가 a-가 되고 b가 b-가 되고 c가 c-가 될 겁니다. 까지.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성질을 유도했고 그래서 이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다? 개수 비교법이다. 2차항의 개수끼리 서로 같고 1차항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서로 같을 겁니다. 이게 개수 비교법. 그리고 정의대로 해서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성립할 겁니다. 수치 대입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항등식 문제들을 접근하고 풀 거다. 그렇죠? 개념은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넘겨서 문제를 한번 볼게. 167번. 방금 했던 정의하고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했고요. 167번 봅시다. 여기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좀 줬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얘가 2의 x 세제곱 제곱 빼기 bx 플러스 c 꼴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정의대로 풀면은 우리가 이제 수치 대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질로 풀면은 이제 개수 비교법이 있다고 했어.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편할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른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 이거는 이제 개수들을 식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둘 다 전개된 식 펼쳐져 있죠. 이런 경우는 숫자를 넣는 것보다 개수를 비교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a가 뭐가 될 거? 2가 될 거.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b가 될 거. 1이 c가 될 거. 정리하면 a는 2, b는 3, c는 1로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1번 문제.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판단이 안 설 수 있는데 a의 x 더하기 1하고 그리고 x 빼기 1하고 플러스 b의 x 빼기 2하고 그리고 플러스 c가 있는데 거기 얘가 뭐랑 같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전개된 식, 그리고 얘는 좀 묶여져 있는 식이죠. 그럼 계수비교법을 바로 쓸 수가 없어. 얘를 수치대입법 쓰든가 아니면은 이제 계수비교법 쓰려면 얘를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둘 중에 어느 게 편할지 모르는데 수치대입법을 써봐도 얘가 이제 a, b가 같이 사라질 게 없어서 어차피 연방을 또 풀어야 돼. 일단 수치대입법을 한번 해봅시다. 수치대입법을 한번 해보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좌변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c가 될 거고 얘가 0 넣으면 얘가 1로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 날라갈 거고 1 넣으면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고 1 넣으면 1에서 1 빼고 또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또 1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을게. 2를 넣을까? 마이너스 1을 넣을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b죠. 3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에서 1 더하기니까 얘가 3으로 또 나오겠네. 됐죠? 그럼 밑에 두 개씩을 우리가 연립을 하면 두 개를 뺐을 때 2b 1면 없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그때 c 값이 얘가 플러스 2로 나오면 되겠죠. 나올 거고 이 두 개 값을 위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1이니까 a 값은 얼마냐? 3인가? 얘는 3이 나오겠죠. a는 3, b는 마이너스 1, c는 2에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풀 거다. 얘를 뭐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해도 돼요. 둘 중 하나로 풀릴 건데 어느 게 편할지는 이제 문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보이는 문제가 있겠죠. 2차 시계 형태가 돼서 3번 문제를 또 보면 3번 문제 또 한번 볼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좀 뭘 쓰면 좀 편할 거냐면은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수치대입법 써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고 얘가 다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얘가 3으로 정리돼서 얘가 좀 수치대입법 했을 때 좀 편한 형태 문제가 이렇게 식이 좀 묶여 있을 때 좀 이렇게 될 거고 문자가 두 개, 세 개니까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지. x에다가 0을 또 집어넣어 볼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b가 0 집어넣었을 때 1의 제곱 2고 0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c 플러스 3꼴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또 식을 하나 찾아줬고 문자가 3개니까 식을 3개를 찾아줘야 돼. 그럼 x에다가 0 넣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x에다 1도 마저 한번 넣어봅시다. 1도 넣으면 a 플러스 5 빼기 b야. 그리고 얘가 1 넣으면 2의 제곱 4니까 8 그리고 1 넣으면 플러스 2c 플러스 3꼴에서 정리가 또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문자가 3개고 얘를 연립해서 풀면 AB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 3번 같은 문제가 좀 진짜 귀찮다, 그지?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수치대입법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좀 식이 좀 지저분했어, 그죠? 그럼 얘를 수치대입법 하지 말고 좀 방향을 좀 바꿀게. 계수비교법을 풀면 좌변은 정리할 게 없어요. 우변만 정리하면 되니까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cx 플러스 c고 더하기 3까지 그럼 2차항의 개수가 2의 x제곱이고 1차항 개수가 4에다가 1 더하니까 맞나? 4에다 c를 더하는 거구나. 4에다 c를 더하니까 4 더하기 cx 상수항은 2 더하기 c 더하기 3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개수를 비교하면 a가 2고 그렇죠? a는 2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5가 4 더하기 c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가 5 더하기 c꼴. 그렇죠? 그러면 c는 1이 될 거고 c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a는 2, b는 마이너스 6, c는 1. c는 1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해보니까 이제 계수비교법이 좀 더 편했어. 문제도. 좀 판단이 좀 빨리 쓰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수치대입법 해서 빨리 정리를 해도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치대입법을 썼을 때 좀 포인트 힌트 뭐라 해야 될까 좀 꼼수 약간의 꼼수라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쓰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썼지. 수치대입법을 쓰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항이 하나 있어. 보면은 얘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인데 a죠. 맞아?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서 나올 건데 2로 나오죠. A 값만 계수비교법 쓰면은 A가 뭔 걸 알 수 있냐면 A가 2인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A가 2 대입하면은 B가 마이너스 6인 걸 찾고 그 다음에 뭐 요식을 하나 없애고 요식만 하나 써서 C를 구해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좀 섞어서 쓸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문자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구해놓고 나면 식이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적당히 섞어서 좀 빠른 방법을 찾아도 된다.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좀 섞였을 때 조금 문제 풀 때 수월해 줄 거야. 이런 건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게 168번 한번 볼 건데 특이하진 않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 쓰는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168번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딱 대놓고 수치대입법을 쓰라는 문제가 168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식을 보면 fx 다항식 fx에서 다항식이란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x의 10제곱에 그리고 빼기 ax 5제곱 거기에 플러스 b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정리가 된 게 x제곱 마이너스 1이 1에다가 fx를 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7x 빼기 4였어요. 그때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 b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되겠죠. 개수를 찾는 거. 해보면은 얘가 이제 식을 좀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좌변은 x에 대해서 10차죠. 차수가. 우변은 여기 x 제곱이 있고 얘는 1차고 fx가 몇 차식이 될까요? 차수가. 얘가 10차를 맞춰놓으니까 x 제곱이 있고 얘는 fx는 얘는 8차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맞죠? 8차식이란 걸 하고 나면은 써줘야 될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쵸? 그럼 얘를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없지. 맞니? 승훈아 힘들어? 조금만 더 할게.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쉴게. 힘드니까. 그래서 8차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계수비교법 쓰려면 전개하는 게 너무 빡세. 그죠? 얘는 뭘 쓸 거냐? 수치대입법을 쓸 건데 여기가 이제 요 놈이 힌트가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1이야. 그리고 여기에 fx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7x 빼기 바꿔서 써놓고 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날아가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얘가 0으로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 수치대입법 쓰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좌변이 1 빼기 a 더하기 b고요. 우변은 0으로 날아가. 여기다 1 넣으면 7에서 4 빼니까 얘가 3으로 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되면서 a 플러스 b 꼴이 되는 게 좌변이 될 거고 마찬가지 0으로 날아가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두 식을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b는 마이너스 5 b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넘어가서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7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쓰는 형태인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숫자를 통해서 복잡한 식을 날릴 수 있으면 수치 대입법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값을 결정. 28번.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게요. 중단한데 169를 봅시다. 169를 보면 그러니까 등식 k 플러스 1에 x 제곱 x에다가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y고 거기에 빼기 3이 꼴 0인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k에 관계없이란 말을 줬어. k에 관계 없이 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자들이 익숙하냐면 x하고 y에 대해서가 익숙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서 x 값 구하고 y 값 구하고 이런 게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k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항등식을 보면 k에 대한 항등식을 보는 거. k 값에 뭘 집어넣든지 항상 성립.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뭐에 정리하면 k를 주인공으로 해서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k에 대해서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kx 플러스 x 플러스
2ky 빼기 y에 빼기 3 이꼴 0이고요. 그럼 k가 들어간 것들을 묶으면 k에다가 x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x 빼기 y 빼기 3 이꼴 0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0. x 빼기 y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3 이항해서 3으로 두 식을 연립하면 3i가 뺐을 때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 x 값은 플러스 1 되니까 넘어가서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하면 그때 x, y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가 x, y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k에 대한 식에서 그 k의 개수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x, y를 구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항등식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방정식에서 주인공은 미지수, 항등식에서의 우리가 구해야 될 값들은 개수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걸 푸는 방법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죠. 개념 여기까지 했고 우리 조금만 힘들지? 근데 확실히 토요일 좀 힘들긴 할 거야. 아침부터 해서 좀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한 길게는 아니고 5분 정도만 쉴까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고 중간에 좀 한계할 거면 5분 정도 또 쉬는 시간 줄게. 이렇게 해서 좀 쉬어가면서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이어서 나갈게요. 20분까지.